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폰춘 게임의 폰춘 게임에 대한, 플레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카지노에서, 있는 경기인데, 대부분,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 경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기도 제가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경기가 많지는 않았었고, 가끔가다 이렇게 뭐 신경 써서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있었다. 뭐 테이블이 보면은 조금 몇 개 이렇게 블랙잭에 비해서 훨씬 적은 숫자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겐팅 하일랜드에도 카지노가 있는데 가끔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놀러를 갔습니다. 놀러를 갔었고, 저기 싱가폴의 샌즈 호텔에도 이렇게 가봤었는데 이 게임이 있더라고요. 싱가폴 쪽에는 블랙잭하고 이 폰춘 게임하고 테이블 구성이 한 절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블랙잭 게임이 있어가지고 뭐 저는 이런 거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놀러 갔는데 이제 이것밖에 없고 보아하니 블랙잭 게임하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이제 경기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뭐 저기 그냥 뭐 좋아하니까 잠깐 이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플레이 해보니까 느낌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많이 틀리다. 뭔가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느낌이 이제 뭐 저는 폰춘 게임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 테이블에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그거 보고,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언뜻 보면은 블랙잭 게임보다 훨씬 더 이점이 많은 게임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블랙잭 게임에서는 족보가 블랙잭, 그러니까 에이스하고 그린카드 이렇게 받으면은 블랙잭인데 이제 그 블랙잭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폰춘 게임에는 이제 보니까 족보가 6, 7, 8 연속으로 해가지고 21을 잡으면은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777 그러면은 보너스를 주고 그런 뭐 족보, 그러니까 이제 5장, 내가 카드를 5장 받아가지고 21을 맞추면은 이제 보너스를 거기도 줍니다. 해당되는 뭐 한 뭐 100원 배팅 하면은 뭐 블랙잭 같은 경우는 150원을 주는데, 뭐 그런 괜찮은 족보를 잡으면은 뭐 100원 배팅을 하면은 200원 주는 경우도 있고 300원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777 그래가지고 스페이드 777을 잡으면은 특별 보너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1000배 뭐 이렇게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정확하게는 알아보진 않았고, 뭐 1000배 이렇게 그렇게 주는 특별 보너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이드 777 잡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만히 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블랙잭보다 훨씬 더 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게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게임을 해보니까 느낌이 많이 틀렸습니다. 틀린 느낌이 뭐냐면은 그 딜러가 이렇게 버스트 아웃돼야 되는데 딜러가 버스트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딜러가 이제 뭐 노카드, 그러니까 그 오픈 카드를 노카드 그러면은 2, 3, 4, 5, 6 이런 거 잡았을 때 이제 상당히 그 버스트 확률이 많거든. 21 이상 이렇게 잡을 확률이 많거든요. 특히나 5, 6 같은 경우는 죽을 확률이 거의 뭐 50% 거의 가차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니까 딜러가 아웃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 느낄 수 있는 거는 내가 에이스를 딱 어카드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블랙잭을 잡아야 되는데 그 블랙잭이 잘 안 뜨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뜨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일반 블랙잭에서는 그린 카드가 36%예요. 36% 그래가지고 거의, 10번 중에, 10번 중에 3.6번은 블랙잭을 그 확률적으로 잡는 거죠. 근데 이거는 느낌상으로 이렇게 훨씬 그 블랙잭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린 카드를 씌웠어요. 그린 카드 비율을. 이제 뭐 하다 느낌이 그래가지고 씌웠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블랙잭에서 가지고 있는 그린 카드 퍼센테이지에 비해 가지고 한 10% 정도 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 사기다. 이제 그 기계가 그 폰 게임에서, 블랙잭 게임에서 이렇게 카드를 셔플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섞는 기계가 있는데, 이제 그 기계에 간단하게 이렇게 그 만들면은 그 기계에서 이렇게 그린 카드를 잡고 안내 줄 수 있는 그런 거 만드는 거는 뭐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누가 사준다고, 나한테 사준다고만 하면은 제가 한 두세 달 안에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뭐 그렇게 어렵지 않는 기술로 이렇게 그 기계 안에서 그린카드를 뭐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10% 잡고 10%를 잡아라, 잡고 10%는 내주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그래서 분명히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인터넷에 보면은, 인터넷에 비디오로 이렇게 보면은 그 기계가 악마의 기계다, 뭐 이런 뭐 설명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확실하게 그렇게 믿었죠. 실질적으로 제가 한 30분 동안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0%가 덜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런 생각, 탐구 정신으로 이렇게 이제 인터넷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죠. 이제 그래서 저도 상당히 약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폰충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런 거를 했다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알지 못하면은 원래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가 제가 용납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저기 가가지고 그동안 뭐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 됐는데, 제 승률이 5승 5패입니다. 5승 5패고, 돈으로 따져도 2분 만에, 그러니까 일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처음에는 연속해가지고 5승을 했습니다. 5승. 연장 5승. 연장 5승을 해가지고 거의 돈으로 따지면은 3,000링겟 이상. 3,000링겟 이상을 땄어요. 그래가지고 3,000링겟 이상이면 3339 거의 100만원 돈 되죠. 5연장 해가지고. 그래서 역시 내가 블랙잭을 좀 하는 게 그 이력을 발휘하는구나, 저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욕심이 생겼죠. 좀 자주 가가지고 주말에만 한두 번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욕심이 생겨가지고 주중에 뭐 하면은 따는데 뭐 이거 뭐 생활 뭐 폰춘, 그것도 뭐 한번 가가지고 뭐 한 300링겟 뭐 이 정도 수준에서 따오면은 뭐 그냥 가끔가다 심심할 때 가가지고 한두 시간 해가지고 한 300링겟 따와야 되겠다. 그래가 주중에 트라이를 한번 해봤어요. 주중에 이제 가가지고 주중에 한 5번 정도 연속으로 갔었는데 5연패를 하는 거예요. 5연패를 하는데 내가 그 전력을 다해가지고 정신을 좀 차린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2분이 되니까 이제 스톱하고 그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해왔죠.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찾는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 구글에 가가지고 폰춘 스트래티지 이렇게 딱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로 스트래티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다는 거를 절실하게 이렇게 통감을 했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은 게 이 인터넷 사이트인데 이렇게 다른 거는 안 봤습니다. 그냥 여기 폰춘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봤는데 주로 보니까 이렇게 카지노 게임에 대한 연구 그런 거 대비 그런 것도 하고 여기 옆에 보면은 온라인 카지노 도박 이런 광고도 이렇게 실어주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거는 관심 없고 이 폰춘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앱 사이트가 이자드 오브 오드스 이거더라고. 여기 이제 odds.com 이건데 이 폰춘 게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저도 확실히 100% 이렇게 공부는 안 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보니까 폰춘 게임에는 RTG 폰춘이 있고 스페니시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온 걸로 보면은 블랙잭보다 일반적인 블랙잭보다 더 좋다. 폰춘이 더 좋은 플레이한테 유리한 게임이다. 그렇게는 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느낌상으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니시 방식하고 RTP 방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이 폰춘 게임에서는 여기는 그 겐팅 하일랜드 여기 카지노에서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위에서는 그 내가 카드 2장 받았을 때 이렇게 더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블 다운을. 근데 이제 저기 스페니시 방식은 애니 카드 그러니까 3장이 됐든 4장이 됐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더블 다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얻은 결론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물론 그 3장 받고 4장 5장에서도 이렇게 더블 다운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승률이 많이 올라가겠죠.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플레이한테 많이 유리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해야지 카지노 게임에서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잭 같은 것도 정확하게 룰을 잘 모르고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승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폰춘 게임도 자기 그 선택 권한이 많고 이렇게 자기가 경기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운영 기술을 방향을 잘 알고 대처를 해야 이렇게 승률이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승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경기가 블랙잭하고 일반적인 블랙잭 게임하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블랙잭에 적용되는 스트래테지를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이제 첫날부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 그런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았었고,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의심을 하게 됐었고, 이제 그런 의심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거 한번 좀 배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래서 이제 더 심도 있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이런 블랙잭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몇 가지 틀린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그것만 잘 습득하면은, 블랙잭하고 하는 뭐 경기 운영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비슷한 가운데에서도 많이 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느낌으로 느꼈던 게 여기 비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한 덱의 카드가 52장인데 폰춘 게임에서는 48카드를 가지고 형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2카드인데 48카드를 만드는 게 이제 각 카드에서 10을 전부 다 뺀답니다. 이제 카지노에서 6덱, 8덱, 덱스 6모, 8모를 가지고 보통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 10을 전부 다 빼면은 그린 카드가 36%에서 27% 뭐 7, 8% 이 정도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10% 가차이 이렇게 카드가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예측하건대 그린 카드가 그렇게 개수가 적어지면은 일단은 블랙잭 나올 확률이 그만큼 거의 10% 가차이 떨어진다는 거죠. 블랙잭 나올 확률이. 블랙잭은 플레이어한테 주는 이점입니다. 이점인데 이제 그 블랙잭 나올 확률이 10%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딜러가 이렇게 아웃이 돼야 우리 플레이어들한테 유리하고 좋은데, 딜러가 그만큼 그 아웃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 아웃될 확률도 거의 그린 카드가 줄어든 만큼 아웃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딜러가 버스트 될 확률이 30% 미만이라는 거예요. 버스트 될 확률이 뭐 한 27%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블랙잭하고는 그런 차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카드를 리무브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펀춘 게임은 10, 그러니까 10 카드를 전부 다 빼가지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경기는 블랙잭하고 똑같습니다. 딜러가 17을 잡았을 때는 소프트 17이라고 그러면은 에이스를 가지고 17을 만들었을 때를 소프트 17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이나 6 가지고 있으면은 소프트 17이고 1이나 4, 2, 1, 4, 2 이런 걸 가졌을 때도 소프트 1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킬러도 쓸 수 있고 17로도 쓸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에이스가 좋은 거죠. 조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에이스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무조건 히트를 한다. 그리고 스플릿, 그러니까 이제 내가 카드를 뭐 처음에 두 카드를 받았을 때 페어, 그러니까 2나 3이나 에이스나 이렇게 받았을 때 이제 스플릿을 허락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펀춘 카드에서는 이거를 허락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런 룰이 좀 틀립니다. 홀카드는 스페인시 방식에서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거는 다 똑같습니다. 뭐 90, 11에서는 뭐 이제 플레이어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더블다운을 해야 됩니다. 더블다운을 해가지고 이제 내가 먹는 양을 맥시마이즈 해가지고 이제 그런 찬스에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됩니다. 서런더 관련된 거는 뭐 이제 서런더는 뭐냐면은 내가 카드가 만일에 6이라든가 5, 16이라든가 15 이렇게 받았을 때 아니면은 뭐
14나 13, 12, 뭐, 이런 10이나 13, 15, 16까지는, 플레이어가 카드를 받고 이렇게 힛을 안 하면은 의미는 똑같습니다. 16 이하는 뭐 무조건 의미는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카드를 받았을 때는 딜러가 아웃이, 버스트, 아웃, 21이 넘어야 이제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카드는 전부 다 의미는 똑같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딜러가 아웃되지 않는 경우는 내가 먹을 수 없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6하고 15, 14, 13, 12 의미는 틀리죠. 왜냐하면은 12나 13, 12, 13, 14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버스트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15, 16 같은 경우는 버스트 아웃될 확률이 많고 10이나 13에서는 내가 카드를 한 장 더 받아도 아웃될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의미는 많이 틀리죠. 그래서 대부분 상황에서 10이나 13 그러니까 무조건 딜러가 7 이상을 깠을 때는 무조건 카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블랙잭 스트래티지에 나와 있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딜러가 까놓은 카드가 7 이상일 때는 내가 16 이하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카드를 한 장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받을 때 10이나 13 같은 경우는 그 아웃될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죠. 하지만 15, 16을 내가 받았을 때는 내가 아웃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서런더를 하는 게 뭐 나쁘지는 않다, 이제 그 서런더입니다. 서런더인데 이제 내가 포기하겠다고 서런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딜러가 서런더 팁을 그 카드 위에다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경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딜러가 배팅하는 그 금액의 절반을 가져가고 절반만 이렇게 내주는 그런 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서런더 관련된 얘기인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서런더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런더라는 거는 그 카지노 딜러한테 유리한 룰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뭐 15, 16을 받았더라도 그냥 힛을 받는 게 좋죠. 뭐 딜러가 17 이상의 카드가 있을 때 무조건 힛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서런더는 카지노에 유리한 룰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블랙잭하고 이 펀춤 게임하고 틀린 게 이제 펀춤 게임에는 적보가 있습니다. 적보가 있어가지고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적보를 줘가지고 플레이어한테 2점을 주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블랙잭이 거의 뭐 10% 가차이 덜 나옵니다. 블랙잭은 플레이어한테 주는 2점인데 그거를 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2점을 줘야 되고 이제 일반 블랙잭 경기에서는 소프트에서도 소프트 뭐 17, 18, 16 애니 소프트에서도 더블 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펀춘에서는 그런 거를 제한을 했더라고요. 제한을 한 것보다도 이제 블랙잭에서는 소프트 카드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1, 6 내가 에이스하고 6을 가졌을 때는 17도 될 수 있고 7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블 다운을 하면은 뭐 만일에 거기에서 5가 나오면은 4가 나오면은 21이 되는 거고 10이 나오면은 다시 17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폰춘에서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합니다. 허락을 안 해가지고 폰춘에서는 소프트로 이렇게 더블 다운을 했을 때는 그 경우는 오로지 7로만 쓰는 거죠. 숫자를 7로만 쓰기 때문에 이제 더블 다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2점을 플레이어한테 뺏었기 때문에 얘는 주는 그 2점이 이런 적보입니다. 적보인데 이제
내가 이렇게 받은 카드가 5장일 때 21을 만들면은 1.5배를 주는 거죠. 1.5배를 주고 6카드로 내가 6장 카드를 받아가지고 21을 만들었으면은 2배를 주는 거고, 그리고 7장을 가지고서 7장을 받아가지고 21을 만들면은 3배를 주는 겁니다. 그런 이 적보가 있다는 게 이제 폰천하고 블랙잭하고 틀리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78도 그렇고 777 그런 것도 이제 777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믹스드 카드,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클로바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렇게 됐을 때는 1.5배를 주는 거고, 여기에 보면 스페이드는 3배, 스페이드로만 이렇게 777을 만들었다든가 678을 만들었다든가 그러면은 3배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77 여기 나왔네요. 777에 같은 색깔로, 같은 무늬로 777, 딜러 카드랑 해가지고 이제 4장이 돼야 되는 거죠. 같은 무늬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1000, 이제 배팅을 5에서 24달러를 했을 때는 25달러를 했을 때는 $5000를 주는 거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카지노마다 다 틀리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베이직으로 하면은 뭐 내가 연뜻 들었는데 1000달러, 1000링겟을 준다는 것 같더라고요. 뭐 1000배를 준다는 건지 어쩌는 건지 내가 연뜻 이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폰천하고 블랙잭하고 가장 틀린 점이 이렇게 폰천에는 이런 적보가 있어가지고, 플레이한테 제한했던 그런 이점들을 제한했던 거를 이렇게 보상을 한다. 이제 그런 게 틀린 게임입니다. 게임인데 이제 블랙잭하고 다 똑같은데 그런 게 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지노마다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룰 같은 거, 이제 카드를 멤모를 가지고 게임을 하냐, 그리고 홀카드, 여기 위에는 홀카드 뭐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리고 스플릿을 몇 번까지 허락하냐, 여기 위에는 이제 스플릿을 2번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플릿을 해가지고 세 부스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여 위에는 그 스플릿을 하는 이점을 주고, 다른 스페인시스 하는 3장, 4장 애니카드에서 더블다운을 할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스페니시 방식하고 오스트리안 폰춘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 위에는 제가 봤을 때 오스트리안 폰춘이다. 그리고 이제 OBB 방식, BB 플러스 1 방식, OBBO 방식, ENHC 방식, 그런데 여기 겐팅 하일랜드는 OBB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OBB 방식이라는 게 이제 스플릿을 몇 번까지 이렇게 하냐, 그렇고, 이제 더블다운을 했을 때 딜러가 블랙잭을 잡았을 경우 돈을 얼마를 가져가냐, 그런 거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방식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제일로 안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하우스, 그러니까 홀카드가 의해 가지고 유럽 이제 이 방식은 ENHC 방식은 딜러가 블랙잭을
잡았을 경우에는 뭐 내가 더블 다운을 하든 에이스로 스플릿을 하든 그 돈을 전부 다 딜러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체로만 봐가지고는 이게 가장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애가 여기 나왔네. 애가 나왔는데 이제 뭐 에이스 얘가 나왔는데 이제 뭐 이제 이런 뭐 플레이어가 히대가지고 18을 스플릿을 했는데 18을 만들었을 경우 그러니까 3번 스플릿을 3번 했네요. 세 번을 했는데 플레이어가 힐을 해가지고 버스트 해가지고 딜러가 이제 그 돈을 가져간 상태고 여기 이제 20을 만든 상태입니다. 20을 만든 상태인데 딜러가 블랙잭을 잡았다는 거죠. 블랙잭을 잡았는데 딜러가 블랙잭을 잡았는데 이제 뭐 OBBO 방식은 딜러가 여기서 이제 2개가 살았으니까 20불에서 10불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ENCH 방식은 3개, 세 부스에서 $30를 전부 다 가져간다는 그런 방식. 그런 거에 가지고 이제 뭐 이런 OBO, BB 플러스 1, 뭐 이런 방식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뭐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거는 이제 카지노 룰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펀춘 스트래티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블랙잭 스트래티지하고 약간 틀립니다. 틀린데 이제 펀춘의 스트래티지는 이제 블랙잭 스트래티지 플러스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냐. 이제 큰 차이가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D4 그러니까 이제 블랙잭의 자체도 조금 틀립니다. 자체도 좀 틀린데 원래 이제 블랙잭 같은 경우는 5, 6에서 이렇게 더블 다운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9에 내가 9를 받았을 때 내 카드가 9일 때 여기서는 D4 6 딜러 카드가 6일 때만 더블 다운을 하고 그리고 D4일 때라는 게 뭐냐면은 이전에 이제 뭐 내가 뭐에 굉장히 낮은 숫자를 받아가지고 내 카드를 받았는데 아직도 9다. 그럴 때 이제 더블 다운을 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이외에는 그런 룰이 적용이 안 되고 다른 뭐 스페니시 방식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그냥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여러 장의 카드에서 이렇게 더블 다운을 허락하는 데에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더블 다운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힘만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자체에도 보면 원래 내가 10을 잡았을 때는 내가 9까지는 hit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일 경우는 뭐 어느 케이스든 더블 다운이 가능합니다. 딜러가 에이스인 경우는 더블 다운 안 하고 10 이하일 때는 10까지는 더블 다운이 가능한데 이제 하나씩 밑으로 내려온 거죠. 왜냐면 여기도 하나가 빠졌고 왜냐면은 이제 그만큼 그린 카드가 빠졌기 때문에 그린 이때는 뭐 무조건 그린 카드 쪽이 떠줘야 나한테 유리한 건데 이제 그린 카드가 한 7, 8%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이렇게 좋은 카드로 이렇게 메이드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낮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10을 잡았을 때는 8까지만 더블 다운을 하고 딜러가 9 잡았을 때는 더블 다운을 하지 마라. 이제 확률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은 블랙잭 스트래티지에서는 내가 11을 잡았을 때 딜러 카드가 2일 때는 한 번 정도 더 받아야 되고 3일 때는 고민을 해야 되고 스트래티지가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는 무조건
내가 12를 잡았을 때는 전부 다 hit을 하라고 이제 그 룰이 굉장히 많이 틀리죠. 이제 원래 여기 뭐 딜러가 4나 5, 6 경우는 블랙잭에서는 hit을 하면 안 됩니다. hit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여기는 무조건 hit을 하라고 써졌고, 이제 내가 13을 잡았을 때는 블랙잭에서는 무조건 스탠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딜러가 5까지는 hit을 하라고 나왔죠. 그리고 이제 딜러가 6을 잡았을 때는 내가 13을 잡았을 때도 내 카드가 현재 4장을 가지고서 13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때리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때리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차이가 거기서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14일 때는 딜러가 2, 3일 경우는 hit을 하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딜러가 블랙잭에서는 여기서 절대로 뭐 이제 더 이상 hit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보면은 내가 4장을 가지고서 14를 만들었을 경우는 한 번 더 hit을 해가지고 적보를 만들어 기대를 해보고, 아니면은 여기 이 같은 경우는 14인 경우는 7이라든가 7 이하 숫자가 떨어지면은 점수도 이렇게 내 포인트도 올릴 수 있고, 그러니까 7 이하 카드를 받으면 뭐 괜찮은 거고, 7을 받으면은 이제 21 적보를 만들고, 6이나 뭐 5 이런 걸 받았을 때는 점수도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8부터 그린 카드를 받으면은 죽겠죠. 그런 죽는 걸 감안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내가 15일 때 이렇게는 무조건 여기서는 이제 15, 16일 때는 스탠드를 하는데, 스톱을 하는데, 이제 내가 뭐 4장 받았을 때, 5장 받았을 때, 6장 받았을 때 15를 만들었으면은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적보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더 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 해가지고 21일 만들면 3배를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2배를 받고, 이거는 1.5배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씩 더 받으라는 겁니다. 16일 때도 마찬가지고, 16일 때 이제 오로지 어떠한 케이스든 내가 16일 때 딜러가 5, 6일 경우는 스탠드를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뭐 받지 마라. 여기서 이제 S6, 여기가 S6인 경우에도 이제 받지 말고 그냥 스탠드를 하고 스테이를 하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게 미세하게 조금 틀립니다. 미세하게 좀 틀리고, 이제 17일 경우는 블랙잭에서는 17일 소프트, 17일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블랙잭에서는 무조건 스탠드입니다. 이게 이제 17일은 하드 17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드 17. 그러니까 이제 뭐 에이스가 없어가지고 17, 오로지 17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일부 좀 틀린 게 뭐냐면은 17인 경우는 스탠드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제 무조건 17인 경우는 무조건 스테이를 해야 됩니다. 저기 블랙잭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6장 카드로 17을 만들었을 경우는 한 장씩 더 받으라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내가 17일에도 딜러가 에이스를 까놨다 그러면은 한 장 더 무조건 히트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에서 뭐 18에서 이제 뭐 잘못되어 있네. 18에서 21일 경우는 무조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탠드를 하라는 거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 케이스가 나왔네요. 소프트 18, 소프트 17에서는 무조건 히트를 하고, 블랙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 17까지는 무조건 한 장 더 받아보는 겁니다. 블랙잭에서도. 근데 이제 소프트 18일 경우, 그러니까 내가 카드를 에이스나 7을 받았을 때 소프트 18이죠. 그러고 이제 뭐 에이스나 뭐 5나 2를 받았을 때, 그럴 때도 소프트 18인데, 블랙잭에서는 무조건 스탠드입니다. 블랙잭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내가 4장 카드를 받았을 때, 그 딜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딜러가 7을 까놨을 때는
어떠한 경우도 이렇게 받으면 블랙잭에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 왜냐면은 딜러가 오로지 18로 이렇게 가능한 거는, 물론 이제 노카드를 받아가지고도 가능하지만은, 에이스를 받아야만 이렇게 한 끗을 더 높여야만, 나랑 이렇게 동갑이고, 똔똔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뭐 10분의 1도 안 되고 뭐 10% 이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딜러가 낮은 카드, 그러니까 뭐 2라든가 3, 4까지 받으면은 뭐 나보다 더 좋은 카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18 이상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2를 한번 받아가지고 그린 카드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는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폰춘이 좀 틀린 게, 이제 내가 소프트 19일 때도 이런 경우, 그러니까 딜러가 10일 때 내가 5장 카드로 19를 만들어서 한 장 더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그 만들 확률이 낮거든요. 이제 해가지고 이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S5에서 내가 19일 때 경우에 오로지 2나 에이스를 받아야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카드를 받았을 때, 뭐 이제 뭐 그린 카드도 뭐 상황이 똑같아지니까, 이제 뭐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뭐 내가 조금 그 좋아질 수 확률이 그래도 50%는 되네요. 거의 50%가 되나? 50%가 안 되네. 한 50%가 안 되고 한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질 확률이. 그러고 이제 여기는 폰춘의 족보를 기대하고서 이제 한 번 더 칠하는 거죠. 이 경우는 2가 떠야, 내가 19일 때 2가 떠야 폰춘의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면 6장 카드로 돈을 2배를 더 받는 것을 기대하고서 이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전부 다 수학적인 통계를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외워가지고 이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0% 이제 이거는 전부 다 그 심사숙고해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대로 따르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스플릿 카드 2, 3, 3일 경우는 8까지 스플릿을 해라.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그렇게 뭐 나한테 아주 유리한 케이스도 아니고, 이제 이 경우도 보면은 6일 때 가장 나한테 유리하고 5, 4, 3, 2, 7, 8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펀춘에서는 어떻게 보면 2가 그렇게 나쁜 카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위에서도 봤지만은, 내가 12일 때는 항상 이렇게 hit을 해라. 예, 스트래티지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는 그렇게 아주 나쁜 카드는 아니다. 상당히 괜찮은 카드다. 여기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99 받았을 때 2에서는 스플릿을 하지 말고 스탠드만 해라. 여기서도 이제 스탠드를 해야 되냐면, 17일 경우 내가 이미 18을 잡았기 때문에 딜러가 나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한 끗이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먹을 확률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스플릿 하지 말고 스탠드만 해라.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딜러가 에이스나 10을 잡았을 때는 스플릿을 하라는 겁니다. 스플릿을 하라는 건데,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좋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네. 왜냐하면은 딜러가 에이스를 잡았을 때 스플릿을 하면은 두 부스를 이렇게 이을 가능성이 많죠. 텐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이런 케이스는 그냥 스탠드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래티지는 여기서도 스플릿을 하라고 나왔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뭐 내가 뭐 이럴 확률이 이렇게 받았으면은 이럴 확률이 뭐 50, 60%, 70%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든
블랙잭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에이스, 블랙잭에서는 뭐 에이스 88일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 88일 경우에 에이스일 경우는 어떠한 경우든 내가 스플릿을 해야 됩니다.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틀리죠. 폰춘에서는 여기서는 딜러가 에이스일 경우는 스플릿을 하지 말고 그냥 hit만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도 마찬가지고, 팔도 블랙잭에서는 스플릿을 해야 됩니다. 딜러가 에이스를 잡았든 텐을 잡았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카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워낙 안 좋은 16이니까 내 카드가 16이기 때문에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 스플릿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좋은 카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잭하고 폰춘 스트래티지가 미세하게 틀리다. 이제 물론 미세하게 이렇게 hit하고 뭐 그런 구간도 이렇게 많이 틀립니다. 블랙잭에서는 이런 구간에는 전부 다 스탠드인데, 이런 구간에는 전부 다 스탠드입니다. 근데 이제 폰춘에서는 hit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거 플러스 옵션이 더 하나가 생긴 게 뭐냐면은 내가 14일 경우에 내가 몇 장을 가지고 4장을 가지고 14를 만들었을 때는 한 번 더 hit을 하라는 그런 옵션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폰춘 경기가 더 약간 더 복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석도 보면 한번 읽어보면은 뭐 이해가 충분히 가능할 거고, 그렇게 미세하게 틀리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홀카드 관련된 건데, 여기에 보면은 뭐 핸드, 내가 11일 때 딜러가 10일 때는 더블 다운을 해라. 4장일 때 이제 여기 겐팅 하일랜드에서는 이런 여기 2장일 때 11일 때 이렇게 더블 다운 하는 걸 허락을 안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거고, 이제 그냥 더블 다운만 하면 됩니다. 여기 내가 11일 때 딜러가 에이스일 때도 더블 다운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왜냐면은 여기 있어도 보면 더블 다운 해가지고 딜러가 에이스를 잡았을 때 10을 잡아가지고 블랙잭을 만들면은 절반은 내줍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더블 다운을 해야 돼. 내가 더블 다운 해가지고 딜러가 블랙잭을 만들면은 절반은 내줍니다. 하우스 누리. 그래서 이제 더블 다운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에이스 할 때 스플릿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플릿을 하고 이제 더블 스플릿을 하라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하우스 엣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지노에서 어떠한 룰을 적용하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게 조금씩 퍼센티지가 조금씩 틀립니다. 6덱스일 경우에 0.03% 플레이한테 유리하네요. 4덱스는 더 유리하고, 그러니까 덱스 카드를 멤버를 써가지고 카지노를 진행하냐에 따라서 약간 적으면 적을수록 플레이한테 유리합니다. 그리고 OBB 방식, OBBO 방식은 0.01%가 플레이한테 불리하고, 여기 ENHC 방식은 0.06%가 플레이한테 불리하네요. 이제 이 방식은 딜러가 블랙잭을 잡았을 때 돈을 이렇게 내주는 게 하프만 가져가는데, 이거는 전체 다 딜러가 먹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난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 경우 2에서 K카드일 때, 그린 카드일 때
스플릿을 2번 하락하면은 0.03% 유리하고 3번까지 이렇게 스플릿을 하락하면은 0.05% 더 유리한 룰이다. 플레이한테 유리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일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에이스를 받았을 경우 2번까지 허락을 하면 이게 이제 크죠. 0.01% 이제 나한테 유리해진다. 그리고 더블은 여기가 나왔네요. 이제 두 장만이었을 때 더블을 허락하면 0.16% 저한테 불리합니다. 많이 그러니까 나의 이점을 많이 제한을 하는 거죠. 이제 다른 뭐 스페니시 방식이나 이런 데서는 애니카드에서 이렇게 더블 다운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겐팅 하일랜드에서는 오로지 2장에서만 더블 다운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퍼센티지로 따지면 당연히 그렇죠. 뭐 3장일 때 이렇게 더블 다운을 하면은 나한테 이렇게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 펀춘, 눌, 서머리, 오스트리아하고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이쪽이 다 그런 것들. 이쪽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뭐 이런 데도 이제 펀춘 경기 게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 채택하는 룰, 이제 룰이 뭐 BB 플러스 1, 멜버른이죠. 그리고 퀸즐랜드, 호주가 많네요. 버스, 시드니, 호주가 버스, 각 도시마다 호주는 카지노가 있는가 봅니다. 여기 말레이시아는 OBBO 방식. 그러니까 이제 딜러가 블랙잭을 잡고 내가 더블 다운을 했을 때 딜러가 절반만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이제 말레이시아 방식이 0.049% 이제 이점이 있고 그런 하우스 룰에 의해 가지고는 여기가 보면은 스플릿 베이스 예, 하우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우스가 이점 있는 방식.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숫자가 펀천 스트래티지 100% 이렇게 100% 완벽하게 적용을 했을 때 카지노가 0.49% 유리하다는 겁니다. 매번. 근데 이제 이제 뭐 딜러는 뭐 스트래티지 뭐 경기 운영하는 방식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딜러는 불변이고 플레이어들은 이제 자기 스킬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경기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완벽한 스트래티지를 100% 나한테 유리하게 하면은 이 정도의 그래도 카지노가 유리하다는 그런 그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하면은 뭐 1% 미만으로 매 게임에 1% 미만인데 1%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매 게임에 1%씩 이렇게 유리하다고 그런 것도 상당히 큽니다. 이제 뭐 슈퍼 보너스 관련된 설명이고 이 밑에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만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이대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펀칭 경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100%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이 테이블대로 경기를 진행을 하면은 뭐 몇 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 그래도 카지노 매판 했을 때 카지노에서 1% 미만,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0.49%이지 카지노가 매판 하면은 유리하다. 1% 미만으로 유리하다. 근데 이제 이 테이블대로 안 하고 이제 엉뚱하게 한다거나 뭐 내가 찬스에 더블 다운 해가지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 완벽한 찬스를 놓치고 그러면은 그 승률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이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인데 저는 미련하게도 이 펀칭 경기에도 게임에도 블랙잭 스트래티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한 방식으로 이렇게 게임을 그동안 10번 정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미세하게 뭐 아주 전반적으로 틀리지는 않지만 상당히 미세하게 틀립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서 힛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만은 힛이나 이 경우는 힛이나 스탠드나 거의 뭐 비슷할 겁니다. 거의 뭐 확률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비슷한데 뭐 0.1% 상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도 힛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지만은 이 경우는 이런 정도 레인지에는 그냥 그 엣지, 그러니까 그 엣지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힛을 해도 괜찮고 샌드를 해도 거의 무방한 정도이기 때문에 블랙잭 스트래티지가 100% 이렇게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룰대로 이렇게 해야지 승률이 이렇게 그나마 조금 내가 카지노에서 불리하기는 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지켰을 때 여기 겐팅 하일랜드에서 하는 거는 0.0 매판 0.049%지 카지노에 유리하지만은 이걸 뭐 완벽하게 지켰을 때 그렇다는 거고, 이제 뭐 엉뚱한 실수를 하거나 그랬을 때는 그만큼 승률이 많이 떨어지겠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본 경험으로 보면은 플레이 했을 때 크나큰 실수를 한번 이렇게 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확 무너집니다. 이제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이랬을 때, 큰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그날의 경기의 성패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제 펀칭 스트래티지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